3년 7개월 만에 봉행된 제4회 가나선 대법회가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종정회와 중봉 성파대종사는 회항 법문을 통해 제일 쉬운 것이 가나선이라며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소중한 성보를 불교계 손으로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됩니다. 조계종이 불교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복원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연구시설을 건립합니다. 더 프라미스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이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제3국 난민을 돕는 구호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3년 만에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등 대규모 행사를 재개합니다. BTN은 BBS와 공동으로 7시간 동안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봉행된 제4회 가나선 대법회가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종정회와 중봉 성파대종사가 회항 법문을 했는데요. 성파대종사는 제일 쉬운 것이 가나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산문을 연 경북 문경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세계명상마을 개원을 기념해 열린 가나선 대법회에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지유스님, 항림사 조실 대원스님, 축저사 조실 무여스님, 석종사 조실 해국스님, 한국참선 지도자협의회 이사장 의정스님, 전국선언 수자의 대표 영진스님이 법문했습니다. 마음속 진리를 찾는 제4회 가나선 대법회 회항일인 어제 조계종 종정회와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가나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변화하는 세상에 명상을 하나의 방편으로 가나선으로 나아가는 건 좋다고 설했습니다. 방편으로 명상이라 해가지고 가나선에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로 가르치거나 무불등하게 가르치거나 바로 가면 된다. 성파 대종사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며 사부 대중에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가나선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몰랐을 때가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게 뭐냐?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알고 보면 쉽다 이겁니다.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돌을 닦지 아니하면 보배 산에 들어가가지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성파 대종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본질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 보고 개 한 발이 짖었다 해서 온 동네가 따라짓는 거는 개고,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한마디 한다 해서 오 따라서 긴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본인들이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일 때 도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한국 대표 선사 7명의 설법으로 한국 불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 참선 수행법인 가나선에 불자들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가 낳은 소중한 성보를 불교계 손으로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됩니다. 조계종이 불교 문화유산의 원형을 과학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연구시설을 건립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전국 사찰의 산지에 있는 불교 문화 유산의 가치를 그대로 복원하고 전승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문화재 연구시설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를 불교 스스로 복원하고 전승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합니다.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민족의 정신문화 향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문화재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1차적으로 우리 민족
문화의 보고인 불교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까지 수만여 불교 문화재를 관리하는 허브로 국가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재의 분야별, 재질별 그 특성을 살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 조사 연구, 이를 통해서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을 살리는 그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불교 문화유산의 전승 체계를 새로이 다시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선사 말사 양평 용문사 인근에 들어서는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5천여 제곱미터 대지 면적의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분석실과 보존 처리실, 수장고와 전시실, 자료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2013년 건립계획 수립 후 착공식에 이어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의 한계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거룩한 불사인 것입니다. 원행 스님은 앞서 부지 증여로 불교문화재 연구관리시설 착공에 기여한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우리 전통을 계승한 문화재를 넘어 성보로서의 가치를 잇고 과학적으로 복원하고 보존하게 될 종단 최초의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완공에 전국 사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불교계 국제협력단체 더 프라미스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우크라이나 시민권이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제3국 난민을 돕는 구호단체 턴만 네트워크에 방문했는데요. BTN 불교TV가 불교계 언론사 최초로 현지 취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독일 현지 시각 4월 25일 오전 9시, 짐도 다 풀지 못한 더 프라미스 일행이 찾은 곳은 베를린의 턴만 네트워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만 우크라이나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민들을 돕는 곳입니다. 매일 20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 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오늘은 스님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If we are suffering alone, it is so much harder, right? But if we are suffering together, somehow it feels as though we can manage, right? Yeah, it feels as though we can go through with this. 턴만 네트워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난민이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쟁 상처 치유를 위한 요가 명상 수업부터 사회 정착을 돕는 독일어 수업까지 어느 곳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After then, I can start my university here in Germany, but it's free. Our clothes, food, and everything is free. Like they've really been helpful, and they are very, very great. So thank God. 소수자를 향한 턴만 네트워크의 자비행에 더 프라미스가 동참했습니다. 이날 합동지원팀으로 참여한 NGO 단체 메디피스, 세계봉공재단과 함께 턴만 네트워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지 단체와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 구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단순한 난민 물품 지원을 넘어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턴만 네트워크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갈 곳 잃은 진정한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턴만 네트워크와 함께 소외받은 유색인종을 위한 난민 지원을 했습니다. So our goal is to support people towards equal rights for all, and not only on paper but in real life. And we hope that you will come again, and you will see this place prosper. 재난 상황 속 소외받는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더 프라미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프라미스가 펼칠 자비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공식 유튜브 채널이 어제 종교방송사 최초로 구독자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구독자 40만 명에서 50만 명을 넘어설 때 5개월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업로드한 동영상만 16,000여 개, 총 누적 조회수는 2억 4천만 회에 달합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증가한 것은 기존 인기 프로그램 외에도 새로운 기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신주 박사의 무문관 48칙 화두를 다룬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등을 비롯해 유튜브 전용 프로그램인 불교 미스터리 극장, 불교 별별 랭킹쇼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브 채널인 BTN 조이도 출범 1년도 안 돼 구독자 수 10만 명을 넘겼고 지난해 론칭한 인문학 브런치 채널은 개설 4개월 만에 2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등회가 3년 만에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등 대규모 행사를 재개하며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BTN은 BBS와 공동으로 7시간 동안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가 3년 만에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등 대규모 행사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등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원하고 더불어 코로나로 자리 지쳐있는 국민들이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샘솟는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기원하는 연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은 연등회는 오는 30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연등법회를 시작으로 동대문에서 종각까지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연등행렬이 펼쳐집니다. 연등행렬의 종착지인 종각에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의 꽃비가 뿌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우정국로 일대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연등행렬과 모바일 게임 연등회 랜턴 마스터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등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번도 연등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기념으로 연등회를 제대로 여법하게 한국불교 대표 방송인 BTN은 이날 BBS와 공동으로 일상과 함께 돌아온 연등회를 7시간 동안 생중계합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첨단 촬영 장비를 대거 투입해 생생한 연등회 현장을 안방까지 배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장비들과 최신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가정에서 생생한 영상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식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셔도 좋으실 거고 TV를 통해서 시청을 하셔도 현장 못지않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BTN과 BBS가 최초로 공동 생중계하는 불기 2566년 연등회 특별 생방송은 양사의 TV 채널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플럼빌리지에서 생활하는 티나탄 스님과 수행자들의 삶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어제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영화 나를 만나는 길은 유명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제작과 내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틱나탄 스님과 스님이 설립한 명상 공동체 플럼빌리지의 일상을 3년에 걸쳐 담은 영화가 개봉됩니다. 영화 나를 만나는 길은 드라마 셜록,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제작과 나레이션으로 참여했습니다. 컴버배치의 나레이션은 틱나탄 스님의 초기 수행 명상록, 젊은 틱나탄의 일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틱나탄 스님의 젊었을 때의 일기에 쓰셨던 그 말씀들이 바로 깨달음의 언어들이거든요. 그것을 잘 새겨서 이 영화를 본다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공동감독 마크 제이 프란시스와 맥스 퓨는 3년간 실제로 플럼빌리지에서 생활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마음 챙김을 생활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연자 인터뷰 중심의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대신 플럼빌리지의 자연 환경과 수행자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그대로 연출해 명상처럼 느껴지는 영화적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개봉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그리고 직접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직접 느끼고 그리고 영화 내내 스님과 함께 있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명상 시간이었어요. 플럼빌리지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는 제자들의 일상과 말, 노래에는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제2, 제3의 틱나탄 스님이 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은 평화로움과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려고만 하진 않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대학생 부부들에게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이 영화를 함께 소개를 해주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럼빌리지와 틱나탄 스님의 평온한 일상을 통해 진정한 마음 챙김과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나를 만나는 길은 다음 달 12일 개봉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연기된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다음 달 막을 올립니다. 장편 7작품, 단편 70작품, 총 84편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어제는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영화 추격자와 범죄와의 전쟁,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영선 씨가 2022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우 스님은 김영선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영화제 기간까지 활발한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김영선 씨는 역대 홍보대사들의 핸드 프린팅과 함께 전시돼 자신의 핸드 프린팅을 찍고 선배 시민들의 작품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르신들 뵈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담고자 그리고 저 또한 연기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이 늘 궁금했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어른들의 그 살아오신 지혜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청년 감독 작품 663편, 노인 작품 69편, 총 732편이 출품됐습니다. 또 국제 단편 경쟁에도 123개국 총 3,055편이 출품돼 매년 최다 출품작 수를 갱신하는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희우 스님은 노인들의 작품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제작 환경을 꼽으며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영화를 찍는 그 환경 자체가 넉넉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작품이 그렇게 막 청년 작품처럼 확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이고. 서울 노인국제영화제는 변화해가는 시대에 발맞춰 상영 작품들을 영화제 기간 동안 OTT 서비스로 방구석 시청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들은 독립영화 온라인 플랫폼인 온피프엔을 통해 상영작들과 개폐막식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서술하는 방식이라든지 요거를 편집을 전개해 나가시는 방식들에 대해서 7편이 다 각자 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한 섹션을 보러 들어갈 때 생각되는 것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다 만회될 정도로 각자 특징이 있는 작품들이어서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서울 CGV 피카디리 1958관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건학 이념 등을 중심으로 동국대가 수립한 동국미래비전 2040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어제 서울 캠퍼스에서 제344회 이사회를 열고 건학 이념과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영 인프라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한 동국미래비전 2040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동국 미래비전 2040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불교 정신 자산화와 연구 경쟁력 확보 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한 이사진은 실사구시에 입각해 실용적인 계획으로 동국의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불교꽃예술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13번째 불교꽃 예술전 개막식을 열고 회원들이 불심으로 피워낸 불교꽃 예술작품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는 불교 헌공화의 발전과 꽃문화를 통한 포교 활성화는 물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회장 혜성 스님은 꽃을 통해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것은 우리의 불심이 꽃이 되고 또 사회를 꽃밭으로 가꿔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정토 세상을 열어가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23일 기장 장안사에서 회장 정호 스님을 비롯해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장 정호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인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며 전쟁과 기아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한 마음속 등불을 밝히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귀 반야심경 봉독과 기장 불교연합회 성환필 신도회장의 고불문에 이어 점등식과 탑도리가 진행됐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는 봉축 등을 환하게 밝히며 전 세계의 평화와 일상 회복에 새로운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대광사는 지난 23일 미륵보전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 점등식을 봉행하고 일상의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봉축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점등과 동시에 경내 곳곳에는 공황등과 코끼리 등, 용등을 비롯해 다양한 장엄등과 연등이 오색 찬란한 빛을 밝히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은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안정을 찾고 있다며 봉축의 등불로 마음을 환히 밝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을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김순학님께서 10만 원, 김홍복, 박순우, 박정리님께서 5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김순화, 김주옥, 이선중, 이화자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애, 김홍복, 박순우, 박정리, 이은미님께서 5만 원을, 최재훈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